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이 주최하고 전북 CBS와 전북일보,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이렇게 3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선택 2022 전주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 지금부터 90분 동안 진행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한때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였지만 광역시로 발돋움하지 못한 채 저성장과 고령화에 직면한 도시. 지금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시지만 문화의 힘에 비해 경제의 체력이 약해서 발전의 변방에 선 도시, 바로 전주입니다. 이 전주의 수장,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지금 소개할 3명의 후보가 나섭니다. 이 중에서 전주 시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뽑힐 텐데요. 지금 전라북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뜨거운 경선 3파전을 예고하고 있는 전주시장 선거.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여기 자리한 세 후보를 소개합니다.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소개할 텐데요. 먼저 우범기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유창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입니다. 그리고 조지훈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지금부터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세 후보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도록 사회자의 공통질의 그리고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중에 세 후보 모두에게 각 1분씩의 찬스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론회 중 언제라도 1분 발언 기회를 얻겠다 하시면 손을 들어서 찬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1분의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찬스를 안 쓰신 후보께는 마지막 발언 때 1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이 정해진 시간을 넘으면 마이크 소리가 내려갑니다. 인신공격 발언이나 비방이 나와도 저의 제재에 따라 마이크를 내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시간과 규칙 잘 엄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전북 CBS 라디오와 유튜브, 전북 CBS 노컷뉴스 채널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전주 방송에서 오늘 밤 8시와 22일 아침 9시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를 통해 토론회 내용이 지면으로 중계되고 기사화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새 후보에게 첫 번째 공통질의를 드립니다. 앞서 진행된 여러 방송사의 토론회에서 출마의 변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후보의 핵심 비전과 대표 공약을 묻겠습니다. 전주시장이 되면 만들고자 하는 전주의 상을 10글자 이내로 표현해 주시고 그런 상을 구현하기 위한 후보의 대표 공약 1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90초 드립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전주의 상은 한마디로 10글자 이내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주는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하던 전라 가명이 있었던 자리이고 호남 제1문을 통과해야만 전라도를 올 수 있었던 바로 전라도의 수도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시대에 국가 생산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전라도에서 생산할 정도로 부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바뀌어야 될 시점이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 아울러서 글로벌로 나가는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공약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이유는 박정희 시대에 해외에서 차관을 빌려서 S도시를 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의 중심은 KTX입니다. 따라서 48년 된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을 전주역으로 옮겨서 명품 환승터미널을 만들므로써 완주, 전주 통합의 계기를 만들 뿐 아니라 교통의 중심으로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창희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백만경제특별시입니다. 전주 북부권을 신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이곳에 백만경제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팔복산업단지를 신도시로 재개발하겠습니다. 도도동에 세계적인 가구 기업인 이케아를 유치하고 도도동, 여의동, 팔복동, 송천동 일대에 전주 북부권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임정혁 후보님이 제기하신 3례 전주역 간 철로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공약의 뜻을 같이하며 백만경제특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백만경제특별시는 전주 북부권과 완주 산단을 포함하는 공동경제구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곳을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와 탄소 산업, 동생명 바이오 산업, 관광 메카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고 전주 북부권과 완주를 아우르는 신도시 전략을 세워 전주 완주 경제통합에 초석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소요되었던 전주 북부권 발전에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백만경제특별시를 통해 전주 경제 규모를 반드시 키워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지훈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입니다. 저의 10글자 키워드는 천만경제 플랫폼 도시입니다. 천만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 바로 전주 시민소득 1억 원 시대로 가는 키워드입니다. 천만경제 플랫폼 도시는 그 천만경제 플랫폼 도시를 이루는 첫 번째 공약은 전주, 완주, 익산 경제통합시를 구성해내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경제 규모를 키워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시민의 살림살이도 함께 챙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주, 완주, 익산의 경제통합시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바로 엊그제 4월 19일 날 부산, 경남, 울산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국토부 자치분권위와 함께 국가사무위임 분권협약을 맺었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초광역권 발전계획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대구, 경북도 추진하고 있고 충청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수원, 평택, 오산 8개 도시 등이 이 연합체를 진행시켜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기업 지원과 기업 유치를 함께 해내고 30분대의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네, 조지훈 후보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후보에게 두 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두 후보보다 나은 자신만의 경험, 자질면의 강점을 7글자 이내로 표현하시면서 전주시장으로서의 비교 우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90초를 드립니다. 이번엔 유창희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네, 해본 사람입니다. 30대 맨손으로 청년 창업에서 30년간 중견 기업으로 키워온 경제 전문가입니다. 제 손으로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보고 또 돈을 벌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어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40대 정치인으로 시의원, 도의원 하면서 전주 시민의 검증을 받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전북과 전주의 몫을 찾기 위해 청와대 1인 삭발 시위를 감행한 강단 있는 정치인입니다. 50대 사회활동가로 복지 전문가로 한 번 인연을 맺으면 20년 이상 맺어왔고 뱉은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졌습니다. 벤처 창업가로 실물 경제인으로 다선 정치인으로 사회활동가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시민과 함께 천금 같은 경험을 쌓은 사람입니다.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니고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쏟아가며 배웠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일자리 많은 전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돈과 사람이 모이는 시민이 돈 버는 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유창입니다. 다음은 조지훈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끝끝내 해내는 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천만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천만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끝끝내 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책상머리만 앉아서 일했던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겨낸 조지훈입니다. 저는 탄소산업 출범의 5인방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제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일할 때는 전라북도 출자 출연기관들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전주 시민들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만들어내서 전국화 시켜냈던, 끝까지 해내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끝내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현황 파악을 잘하고 문제점 분석을 잘하고 대안을 내놓을 줄 압니다. 조지훈은 전주의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비 후보자 공약집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끝끝내 해내는 추진력, 세게 일하는 조지훈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겨낸 그 추진력으로 일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범기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우선 일곱 글자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시할 7글자가 바로 국가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전주는 밤 8시면 불이 꺼지는 활력이 굉장히 사라진 도시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그 돈에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그 부분은 어느 후보보다 유일한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기재부에서 20년 넘게 광주경제부시장, 전라북도 정무부시장을 거치면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 공항의 경우에 예산 요구는 90억 했는데 제가 기재부에 얘기해서 200억 반영을 했고, 전주 한지 생산시설의 경우에도 1억 요구한 걸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에 담고 싶은 상사 3년 연속 됐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범기 후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민주주의에 경고등을 울린 폭로가 최근 있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이중선 후보가 선거 브로커들에게 시달렸다고 고백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한 건데요. 이런 일을 이중선 후보만 겪은 건 아닐 거라는 게 지역사회의 시선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고 대가로는 뭘 요구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후보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0초씩 드립니다. 이번엔 조지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모든 후보들이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제안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지역 정치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는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넘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두 후보 모두, 여기 세 사람 모두 동의한다고 하면 이 녹취록 전체 공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두 후보 모두, 저를 포함해서 3명 모두 녹취록 전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이 MBC 토론입니다. 녹취록 전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후보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세 사람의 동의를 거쳐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이와 같은 선거 브로커가 적어도 전주 경제 정치에서는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우범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도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신인한테 그런 접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강한 원칙과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거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는지 모르나 그런 부분은 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의 정치가 변하지 않고 전주 경제 발전, 전북의 도약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3일 전라북도 정무부사를 퇴임할 때까지 관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15일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태어난 정치인 우범기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전주 시민이 안심하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 풍토, 그런 선거 문화가 갖춰져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충분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창희 후보 발언해 주시죠. 먼저 이중선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브로커들이 우리 지역 정치에서 반드시 퇴출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선거 브로커에 휘둘린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선 후보께서 지난번 기자회견 당시 기자분들의 질문에 녹취록에는 유창희 후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돈 벌어서 기업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여러 번 선거를 치렀지만 그 비용은 제가 번 돈으로 모두 충당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유창희가 맺은 인연과 오랜 시간 쌓아온 두터운 신뢰가 자산이 되어 선거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물론 승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신뢰나 도덕적인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녹취록 공개, 전체 공개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깨끗한 선거, 클린 선거를 위해 유창희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희 후보의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이 주최하는 선택 2022 전주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다른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을 직접 주도하는 시간인데요. 세 후보에게 각각 7분씩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 1, 30의 규칙입니다. 먼저 2는 다른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1은 질문은 모두 1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30은 질문에 대한 상대 후보의 답변을 최소 30초 보장하는 겁니다. 2, 1, 30. 이 규칙 안에서 7분씩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는 첫 공통 질의 순서와 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조지훈입니다. 제가 지금 토론을 진행하는데 약간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을 재고 있는 타이머가 저쪽 옆에 있어서 제 시야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계를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여서 제 시야가 좀 흔들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다른 방송사 토론회에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전주시청사를 이전하는데 약 2천억 정도가 든다고 유창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2천억의 돈을 들여서 관공서를 짓는데 꼭 써야 될 건지,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에 가장 급한 전주 경제를 살려내고 전주 경제의 규모를 키워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돈을 쓰면 안 되겠는지, 관공서를 쓰는데 꼭 그 돈을 써야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주 일자리 때문에 우리 경제시장을 표방하신 우리 조 후보님께서 늘 걱정도 많고 또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가는 곳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견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주시청사도 반드시 지금 짓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지하 2층, 3층에 시청 공무원 2,800명이 지하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시청사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 공약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보면은요, 그 2023년도까지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 잠실 야구장 30개 크기의 규모의 거대 지하 도시를 구축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기술 공법이 나와 있어서 지하 같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청은 저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시청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무 환경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심리적 건강 상태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범기 후보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 중에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너무 별도 달도 다 따준다는 식의 공약들이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걱정이었는데, 그런데 우범기 후보님의 공약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되신 정책 공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기업이 살아야 전주 경제가 산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주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전주의 기업 스스로 확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전주에 투자할 때 더 씌워져 있는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전주의 기업이 전주에 추가적인 투자, 확장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럼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전주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의 정주 여건 플러스에서 복지, 교통망 모든 분야가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도시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확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력을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지 문제도 중요한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1999년도, 2000년도를 거치면서 제가 밀어붙여서 제가 제안해서 지금 현재 효성 탄소섬유 공장 건너편에 있는 테크노파크 그리고 탄소산업기술원 등이 들어서 있는 첨단 벤처 산업지구를 제안했고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약 12개의 기업이 유치됐는데 2014년부터 최근까지는 매년 1개 정도씩밖에 전주에 기업 유치를 못했어요.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기업 유치가 힘들었던 부분은 코로나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경우에 보면 MOU를 맺은 게 2017년 아마 첫 해에 1건, 그 다음에 4건, 그리고 19건, 20몇 건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IMF 아니 여기 코로나가 오면서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거는 줄어들었기 우범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전주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전주에 유치한 기업, 예, 전주에 유치된 기업들은 실제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 평균 하나씩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우리 지역 전주 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나 이 현황을 잘 모르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주를 다른 지역의 위성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주를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미는 위성도시가 아니고 전주가 전주의 중심, 전라북도의 중심, 전라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지 어떤 의미에서 위성도시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1분 찬스 쓰겠습니다. 네, 조지훈 후보 1분 찬스 사용하셨습니다. 우범기 후보님의 블로그, 우범기의 정책 시리즈, 그리고 지난번 그 인터넷 방송의 발언에서 전주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후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검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배후도시,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의 특성화 지역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위치해 주거, 상업, 문화, 교육,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도시, 즉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인공은 세종시, 조연은 전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우범기 후보님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꼬리를 잡는 느낌이고요. 제가 전주를 새만금의 배후도시,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만들어서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후도시라는 전주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세종시와 가까운 형태의 전주가 클 수 있는 개념이고 새만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주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 무슨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지금 그 우범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배후도시의 의미는 명확한 거고요. 이거는 전주 키우기가 아닌 전주 지우기 계획이고 전라도의 수도가 아닌 인구 38만의 세종시의 배후도시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조지훈 후보님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먼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하시게 되면 마이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지훈 후보님의 마지막 말씀이 송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희 후보 시작하시죠. 네,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부지 핫하죠. 각각의 후보들이 판단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우범기 후보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부지 개발 관련해서 들어오는 시설을 분산 배치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산 배치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을 분리해서 컨벤션 센터가 양쪽에 들어가고 백화점도 양쪽에 들어가고 하는 방식의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고요. 두 군데를 합해서 보면 최소 국제행사 유치를 할 수 있는 큰 컨벤션 센터 그리고 5성급 이상의 호텔 그리고 대형 백화점을 포함한 쇼핑몰 이 세 가지 시설과 전주 시민이 힐링 장소로 쓸 수 있는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네 가지 시설이 반드시 이 두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방직 터의 경우에는 최소한 중앙공원은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종합경기장에도 쇼핑센터, 컨벤션, 호텔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방직 부지에도 똑같이 그 호텔과 컨벤션 또 쇼핑센터 그리고 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분산 배치라고 한다면 결국 네 군데 똑같이 네 개의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조정해서 들어가신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정했을 때 그 조정한 항목들이
두 군데에 어떻게 배치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어디에 뭘 넣겠다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부분은 민간 기업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민간 기업과 협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민간 기업인 롯데쇼핑은 종합경기장에 쇼핑센터, 호텔, 컨벤션 짓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또 대한방직 부지에 들어온 사업주도 이미 호텔, 컨벤션 그리고 쇼핑센터 짓겠다고 이미 계획을 그러니까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쪽에 그런 식으로 민간 기업이 제안한 걸 그대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지난번에 그 4월 11일자 그 보도자료에 보니까요. 종합경기장에 5성급 호텔 및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종합경기장에다가는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짓겠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대한방직 부지로 가는 건 이제 쇼핑센터가 대한방직 부지로 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데요. 예. 제가 질문하면 네, 답을 예, 해주시죠. 그러면 기업이 롯데가 쇼핑센터를 짓지 않고 호텔과 컨벤션만 종합경기장에 짓겠다고 한다면 과연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강행할 거라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롯데는 요 두 가지만 지으시오. 대한방직터는 요 두 가지만 하시오.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저는 그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분야에 오래 근무하셔서 보는 식견이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조금 저하고도 또 달라지네요. 저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호텔과 컨벤션 사업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롯데가 쇼핑센터를 지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호텔과 컨벤션을 이용해서 나머지는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였었는데 만약에 종합경기장에 호텔과 컨벤션만 짓는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롯데쇼핑은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대한방직 부지에 호텔, 컨벤션 그리고 타워, 아파트 등이 함께 대한방직 부지 내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지훈 후보님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사 이전하지 않고 그냥 현재 부지를 활용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서요. 시청마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전주시청마을이라고 단순히 표현하기가 규모 면에서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불편한 주차장, 전주시청 잔디광장 지하를 전면 주차장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시청사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건물들을 대거 전주시청 건물로 매입하고 그리고 이미 전주시가 매입한 전주시청 기린로 뒤편의 선미촌 부분들에 대한 개발 계획을 앞당겨서 전주시청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 사업비와 함께 그런 계획들은 국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도 있고요. 결국은 저하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결국 그러한 사업비를 경제 일자리나 경제 활동에 주로 투자하는 게 저도 똑같은데 그렇게 좀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기도 규모가 하고요. 훨씬 다르죠. 그러기도 하고요. 저는 전주시청 1년에 임대료가 약 10억 원 가까운 돈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약 600억에 달하는 비용을 이자를 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 정도면 저는 시청을 새로 짓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을 저는 종합경기장으로 옮겨서 행정의 중심 도시 그리고 교통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허브로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범기 후보 시작하시죠. 잘 아시겠지만 그 임정엽 출마 예정자가 그동안 여론조사 1위를 쭉 달렸습니다. 그런데 경선에 배제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계신 두 분을 포함해서 전주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후보들의 정책 중에 우리 전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모든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다른 방송사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임정엽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께서 패거리 정치꾼 때문에 자기가 배제가 돼서 경선 자체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창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함께 우리 민주당 내에서 출발을 했다가 중도에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임정엽 후보님에게 매우 안타깝고 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치는 패거리 정치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는 거지요. 앞으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청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지훈 후보 말씀하시죠. 패거리 같은 정치, 질문입니다. 예. 패거리 정치가 전북 도당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전북 제 도당이 질문에 답변을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아니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정엽 후보께서 예. 경선에 배제되면서 하신 그 말씀에 내용이잖아요. 대해서 우리 우범기 그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에 답변을 대해서 달라는 우리 얘기입니다. 우범기 후보님께서는 동의하시고 그 임정엽 후보를 배제한 전북 도당이 패거리 정치다 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취지를 못하신 것 이해하지 같은데요. 못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임정엽 출마 예정자께서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임정엽 출마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조지훈 예비후보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임정엽 후보의 배제가 패거리 정치에 의해서 배제됐다. 그 알선수재라고는 범죄 경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패거리 정치에 의해서 배제됐다. 그거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제가 질문을 대상은 드릴 때 제가 주도권입니다. 제가 아니, 질문을 제가 드릴 때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을 드릴 때 제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북 도당이 패거리 정치다 이 말씀하신 그 거잖아요.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예. 지금 결국에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제가 임정엽 출마 예정자 공약 중에 황실연회를 개최하는 등 황실 프로젝트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전주가 왕도의 유상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한옥마을과 기린봉, 아중 호수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제 공약에도 들어있고 임정엽 출마 예정자의 공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되면 반드시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우리 유창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임정혁 후보께서 내셨던 공약 저도 잘 보았습니다. 한옥마을이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시즌2, 한옥마을이 시즌2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한옥마을에서 아중호수를 넘어가는 케이블카 설치는 저는 찬성하고 있고 저도 그 공약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지훈 후보 케이블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케이블카를 계획하고 조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케이블카가 조성되고 계획하고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 수년이 지난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하늘 택시가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케이블카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늘 택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하늘 택시로 전주를 자유롭게 왕복하고 관광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그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미래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이블카 위에 미래 날아다니는 케이블카가 올 수 있는 날도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 더 이제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더 말씀을 드리면 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2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어받을 생각이고요. 제 공약에도 태조 이성계가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는 한국의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별자리에 보면 우리 전주는 청룡의 각상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어떤 별자리가 우리 전주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주천에 천상열차 분양 지도를 닮은 야관에 빛을 발휘하게 해서 하늘에서 드론으로 내려봤을 때 전주천이 별빛이 빛나는 그런 우범기 전주천을 후보님 만들도록 지금 1분 하겠습니다. 남았는데 자신의 공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남은 후보님들이 맞습니다. 대답을 하시기가 제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밝은 전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유창희 후보님 생각을 듣겠습니다. 아니 저도 똑같이 야간 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전주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전주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공약 중에서 밝은 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몇 가지 플랜이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저도 그와 똑같은 방식의 플랜을 가지고 저도 전주를 밝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밝은 전주로 만들기 위해서 전주 기업이 생산한 탄소를 활용한 탄소 LED 가로등으로 빛나는 전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토론의 형식 자체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은 잠시 후 두 번째 토론 때 풀어가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 주최 선택 2022 전주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세 후보 모두에게 세 번째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곳의 장소는 앞서서도 언급이 되었던 앞으로 전주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줄 지표가 되는 곳입니다. 바로 옛 대한방직터와 종합경기장 부지, 그리고 전주시청사가 그것인데요. 개발과 이전 논의가 뜨거운 이 세 곳에 대해서 후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고 이것을 전주의 발전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간은 2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범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신 그 세 곳의 부지가 우리 전주 시민들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목말라 있는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해서 우리 전주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성급 이상의 호텔, 국제 행사 유치가 가능한 대형 컨벤션 센터, 그리고 대형 쇼핑몰 플러스 해서 시민의 쉴 수 있는 중앙공원의 형태로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고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전주시에 투자해달라고 읍수하고 다녀야 되는 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시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전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절차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투자를 지연시키는 행정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청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우리 전주가 커 나가고
전북이 독자 생존 권역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청은 완주군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완주 군민들한테 전주시가 통 큰 양보를 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완주 군민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현 시청 자리에는 초고층 빌딩을 지어서 완산경찰서 등 공공부문까지 입주하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유창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대한방직터는 기업의 땅입니다. 기업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장에 당선이 되면 신속 행정추진단을 만들어 10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를 통해서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금은 반드시 환수하고 시민들에게 재투자하겠습니다. 대한방직개발과 관련된 2조 5천억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50%를 의무화하고 임기 내에 1군 건설업체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조합경기장은 시민의 땅입니다. 행정과 교통의 허브로 만들어서 전주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을 신축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전주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전주시청사는 종합경기장으로 신축 이전하겠습니다. 현 시청사는 건립한 지 4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사무공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주변 건물 임대료만 연간 9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종합경기장으로 신축 이전해서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시청사는 지하에 에너지 자립형으로 건축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 잠실야구장 30개 크기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네알지구,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이미 지하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활용한 친환경 설계로 특색 있는 시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지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 부탁을 좀 드리면 제 시야에 이 초시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 20초 전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 20초 전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대한방직터 그 형식과 진행 방식은 단순합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개발자가 제안했던 익스트림 타워를 먼저 완공한다고 하는 것이 담보되는 것, 그리고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디지털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방직터가 이제 시민 전주의 정체와 그 침체의 답답함의 상징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주로 가는 그 미래의 상징물로 갈 수 있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 문제는 그 종합경기장 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와 벽을 문으로 알고 뚫고 나가는 추진력입니다. 종합경기장의 핵심은 속도 있는 개발입니다.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반드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내는 겁니다. 이 전주 컨벤션 센터의 건립이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20년이 걸려왔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면 다시 적자가 날 거다, 컨벤션 센터 운영이 어떻다, 이런 논쟁만 20년 걸려왔습니다. 만약에 컨벤션 센터가 적자라고 하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어야 됩니다.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청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이어야 합니다. 시청 마을을 조성하고 행정혁신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식. 20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주시청사 개발의 방향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천만경제 플랫폼 도시 전주로 가는 근거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지훈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새 후보에게 또 공통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특히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
계속 제기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성이 약한 장밋빛 청사진 아니냐, 또 하나는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나의 공약이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현실성도 가장 높고 특혜 논란에서도 가장 자유롭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90초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대한방직부지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법 제14조에 따라서 토지 소유주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토지 최대 소유주인 기업이 대한방직부지를 개발하겠다고 전주시에 사업 제안서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 부지 중에서 전주시가 3.4%, 전라북도가 2.7%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지분 참여를 통해 공동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 시행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개발이익 환수의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방직개발은 153층 타워, 쇼핑센터, 컨벤션, 호텔, 복합문화공간과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은 이미 타당성 검토를 끝냈고 전주시와 협의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개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부지가 하루빨리 개발돼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지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방직부지는 전주의 침체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대한방직부지를 내려다보면 아직도 그 낡은 지붕, 혹시 성면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그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침체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대한방직터의 개발은 빠른 속도와 함께 반드시 그동안 참아왔던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한방직터 개발의 해결 방식은 매우 간명합니다. 그 형식과 과정은 매우 간명합니다. 개발 사업자가 제안한 익스트림 타워, 먼저 준공이 선행될 때 나머지 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내세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개발이익금 환수를 통해서 그 나머지 부지에 개발이익금 환수를 통해서 20초 남았습니다. 디지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겁니다. 전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는 디지털 대전환의 동력이 되는 상징적 장소가 대한방직터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우범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전주는 경제력도 전국 최하위에 이를 정도로 약해진 상황입니다만, 전주에 돈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전주, 전북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나 최고급 호텔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기업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의 입장인 거고요. 우리 전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에만 이익인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이 적정한 수익이 나는 수준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전주 시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이를 막지 말고 과감히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에 보면 일부 특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시의 경우에는 민간의 투자를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오히려 투자를 유치를 해서 도시의 성장 동력을 삼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도 이제는
더 이상 특혜 시비를 떠나서 발전으로 나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범기 후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6번째 공통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8년의 전주시정을 평가해 주시고 전주시장이 되신다면 지난 8년의 시정과 차별화할 부분 2가지를 꼽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90초씩 드립니다. 이번엔 조지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차별화 방안이 지난 시정에 대한 평가를 대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차별화 방안은 전주시정의 목표는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주, 안주, 익산 경제통합시를 만들고 팔복동, 만성동, 여의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주 중소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한 공유혁신단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역 상생형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고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전주의 경제 규모를 키워내는 일에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들어갔던 그 예산 그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의 스카이라인을 확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층고, 층수,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건물, 유니버셜 디자인 건물, 그리고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확보한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까지도, 용적률 인센티브제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전주시의 행정은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변화할 겁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전주시청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은 우범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동안 전주시가 해온 행정 중에서 보시면 엄마의 밥상 이런 어떤 복지 정책 플러스해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 자산의 가치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승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만 차별화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주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한방직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활력 있고 생기가 넘치는 전주로 이제는 바꿔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질 때 전주에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고 전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주시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대전환, 대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 전주시의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만이 전주시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규제의 경우에는 국가가 법으로 금지를 하지 않았는데 전주시가 추가로 막은 규제는 저는 용적률, 층수 제한 100%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유창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사람 중심, 문화 중심, 생태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전주를 운영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는 전국적으로 탁월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이를 승계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재개발 문제만큼은 소홀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전주 안주 경제공동체 구역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전주를 파는 세일즈 시장이 되고 기업 성장과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던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의 활력을 찾겠습니다. 대한방직부지 개발과 종합경기장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주 북부권의 이케아 유치, 팔복 산단 도시개발로 백만경제 특별시의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행정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돈과 사람이 모이는 시민이 돈 버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네, 유창희 후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 주최 선택 2022 전주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다른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을 직접 주도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세 후보에게 6분씩을 드립니다. 다른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질문은 모두 1분 이내로 하시고 질문에 대한 상대 후보의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합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 순서와 반대로 진행을 합니다. 우범기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는 민주, 평화, 그리고 민생,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가치를 통틀어서 흐르고 있는 개념이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지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조지훈 후보의 배우자께서 조지훈 후보께서 의원님으로 계실 때 시청에 특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에 어긋나는지 그 경위를 정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보님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 다시 좀 질문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배우자 문제까지 거론되는 이런 그 선거 방식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지만 질문을 좀 정확히 제 배우자가 자격을 갖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합법적 과정을 거치 못했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특혜를 받았다든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질문이 아니고 공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시의원으로 계시는 배우자가 시청에 특채가 됐다.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다. 공정했다. 네, 특혜 절차에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답변하시면 특혜 됩니다. 아니고요. 네. 정당한 절차와 그리고 합법적 절차 그리고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일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범기 후보님 사회복지사들이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시험 봐서 들어온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공무원이셨으니까 잘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이따가 제 짝꿍이 사회복지사인데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러시는데 주도권 시간에 질문을 주시고 궁금한 걸 다시 물어볼 수 제 있죠. 주도권 시간에는 답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몇 년도부터 지금과 같은 시험을 봐서 들어온 체계가 마련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년이라는 건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면 지금 명확하게 그냥 특혜 없다, 절차 정당했다.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과연 요즘 세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취지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제 드리고 아들에게도 아니 이건 질문 설득할 수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예. 다음 그 유창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종합경기장에 시청을 옮기겠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완주 전주도 통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완주 전주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주시청을 종합경기장으로 옮기고 나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완주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주 완주 경제 공동구역을 설정하고 경제 특별시를 만들자라는 게 제 공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범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전주 완주를 완전 행정적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여서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 완주 공동 경제 구역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백만경제 특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공약을 발표한 것처럼 북부권에 백만경제 특별시의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도 도시를 만들겠다 지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는 취지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완주 전주 통합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행정통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주는 전주대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결국에는 완주 전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통합은 필요 없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들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번 다른 방송사에서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세종시로 이전에 오면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았고 기재부 내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한 30명 가까이 드는데 수도권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세종시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저 우범기도 수도권의 집은 처분하고 현재 세종시의 집은 한 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범기 후보님 질문을 해주셔야 이런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중앙에 나간 우리 출향인들이 고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재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중앙에서 성공을 하고 다시 전주에 내려오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든 행정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에 집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결코 맞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조지훈 후보께 네. 중앙에 있는 인재가 전주 내려오는 게 틀린 겁니까? 아주 좋은 일인데 네. 전주시장에 출마하려면 임시거처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창희 후보 시작하시죠. 네, 저는 우선 먼저 우리 우범기 후보님에게 질문 먼저 예,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혹시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호남 제1문은 지하차도를 건설할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호남 제1문이 전라도의 상징으로서 호남 제1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인스타의 성지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전주역입니다. 지금 현재 천마중길의 경우에는 이게 도로인지 공원인지 광장인지 기능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기능은 지하로 뚫고 광장은 지상은 광장의 개념으로 확실히 가져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던데요. 보니까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도 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걸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 세 곳의 지하차도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또 어떻게 만들어 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제 롯데백화점까지 가는 거는 제가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그랬고요. 전주역을 관통하는 지하차도의 경우는 3천억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제1문의 경우에도 3천억 가까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로는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리고 시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필요하면 전주시 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전주시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도 활용을 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공원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광장은 광장으로 기능하는 전주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차도를 내겠다라고 그 공약으로 발표한 지점들이 전부 다 지방도로여서 이 지방도로에 과연 국비 매칭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이 많이 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이제 2단계에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까지,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내던 이 공사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로 보고 있는데, 1단계 진행하는 사업만 해도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과연 국비
매칭 시비도비가 어떻게 될지도 걱정도 많이 되고요. 이 정도의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그 지하차도를 내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범기 후보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진행했던 토론에서 전주 경제가 침체된 것이 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자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토론 중간에 잠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한테 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우범기 후보님의 혹시 기업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묻고 싶고요. 혹시 지금 전주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창희 기업을 후보님 운영하시는 지금 분들에게 2분이 남았는데요. 지금 조지훈 후보님께 질문을 하지 사과하실 않았습니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기업 중심으로 행정을 펼칠 생각이고 행정과 대학 당국은 기업을 중심으로 뭉쳐야만 지역 발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에 대한 어떤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행정은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대학도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기업인 스스로도 좀 더 적극적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전주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지훈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대형 쇼핑몰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대형 쇼핑몰의 규모는 최소한 스타필드 그리고 두타급에 가까운 대형 쇼핑몰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핵심은 지역 상생형입니다. 그 지역 상생형의 내용은 그 쇼핑몰의 입점 점포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점 점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공간 내에서 일하는 우리 지역 상인들이 들어간 입점 점포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자 유치 방식으로 대형 유통점을 유치하는데 그곳에 50대 50 형태의 소상공인들이 입점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기업이 그런 조건으로 우리 전주에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전주 경제가 삽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지훈 후보 시작하시죠. 유창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정책과 공약들을 서로 교차해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성평등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성인지 관점의 예산 편성을 강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도 경력이 되는 사회 전주 이렇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유창희 후보님의 여성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기회가 되면 이 기회에 여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똑같이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똑같이 그런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범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양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양 인사들이 전주에 오셔서 전주에 도움을 주는 것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경 전주 시민회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전주시장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명박 4대강 사업의 가담자로 지목되신 것,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 분양 아파트에 살면서 뜨내기 손님처럼 전주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전주시장에 출마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조금 전에 토론에서 전주를 배후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인구 38만 세종시를 보조하고 도와주는 배후도시로 전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공약은 취소하실 생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픈 거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약간 질문의 수준이 격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답변을 한마디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인신공격적인 배후도시의 말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배후도시의 경우에는 전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고요.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안양 집을 세종시로 오자마자 처분하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이주택자로 있었지만 세종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종시 한 채를 남겨놓고 안양을 처분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주에 와서의 경우에는 제가 관사에 2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제가 지금 전주시장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종시 처분하고 전주의 아파트 지금 분양받으러 다녀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30초가 제가- 훨씬 넘는 기간 예. 동안에 답변 시간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예. 말씀하셨는데 사과하실 그다음에 이제 생각도 없고 공약을 사과드릴 없고, 일은 아니고요. 네. 4대강의 경우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고요. 다만 우범기 후보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대로 안양에 있다가 세종시로 특별 분양을 받았을 때는 안양집을 처분했습니다. 예. 세종시에 계시면서 전주시장 계획을 세우면서 전주시에 오셨으면 세종시 집을 처분하는 것이 전주 시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시 또한 집은 제가 처분을 할 질문을 지금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또 하나 저는 우리 전주 시민들과 우리 민주당 당원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우범기 후보님이 하신 건 아닌가 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패거리 정치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북 도당의 공관위원들을 향해서 패거리 정치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알선 수재 혐의로 제척된 그 사유에 대해서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것이 제척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도당의 당원들을 향해서 패거리 정치라고 하신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정권도 바뀐 이때 예산 확보 누가 적임자일까요? 당의 아픔을 본인 선거의 기회로 삼는 게 당원으로서의 도리인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4대강 사업 가담자로 지목되기도 하고 집은 세종시에 있고 전주에는 임시거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의 공관위원들을 향해서 패거리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전주시장에 나설 기회라고 말씀하신 건 시민에게도 상처 주고 당원에게도 상처 준다. 민주당 후보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이런 뜻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선에 져서 즐거워서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은 결코 아닌 거고요. 그러면 그런 대선에 진 식의 상황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에 진 상황에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그 말씀도 인맥이 맞지만- 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다음번 총선이 승리해야,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번 총선과 다음번 대선을 이겨야 전라도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전부 다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 선택 2022 전주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 벌써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인데요. 30초씩 드립니다. 1분 찬스를 아직 안 쓰신 후보들이 계시는데요. 그 1분을 이 마무리 발언에 사용해서 1분 30초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답변의 반대 순서로 듣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로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조지우는 반드시 전주 시민소득 1억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주 경제를 키워내겠습니다. 전주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겠습니다. 반드시 사심없이 일하는 전주시장이 어떤 전주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지 꼭 증명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창희 후보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토론이 잘 보셨습니까? 먼저 함께 출발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두 명의 후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임정현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전주시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해 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삼내 전주역, 삼내에서 전주역까지 철도 우회시키는 철도 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부권 개발로 백만경제 특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삼내에서 전주역까지 오는 도로를 우회시키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가겠습니다. 청년 취업 시 도내 기업에게 청년이 취업하면 연간 100만 원씩 월 2년간 지급하는 정책도 똑같이 실천해 가겠습니다. 저는 30년 장수기업을 만들고 눈과 몸으로 익힌 실물 경제인입니다. 시의원, 도의원으로 정치도 해본 사람입니다. 제 손으로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어본 유일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기업은 망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절실함, 간절함으로 전주시장을 살피고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행정 운영만 하는 그런 시장 말고 첫 번째 CEO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범기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가 검증한 인물 우범기입니다. 이제 우리 전주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큰 꿈을 꿔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대변혁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곳에 변화를 일으켜야만이 우리 전주가 발전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두 번 요구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전주 시민이 똘똘 뭉쳐서 한 방향 한 곳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 전주가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서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제가 국가가 검증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중앙부처에서 승진할 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항상 검증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단점을 그렇게 찾고자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신 세종시 문제라든지 4대강 문제라든지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내가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주 시민 여러분의 칭찬을 받으면서 전주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하고 전북 CBS와 전북일보,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이렇게 세 개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택 2022 전주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 여러분 90분 동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주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전북 CBS 노컷뉴스 채널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에서도 오늘 밤 8시, 22일 아침 9시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를 통해 토론회 내용이 지면으로 중계되고 기사화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후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